김성훈 대표와 함께는 이제 요 재료를 가볼 텐데 어제 뭐 그제 나온 얘기가 우크라 재건 하는데 국내에 우크라 재건주는 없다. 왜냐? 캐터필러가 다 가져간다. 이제 이런 좀 투자의 역발상 얘기 많이 해요. 무슨 바이오 시밀러냐?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주식시장이 뭐 이런 얘기들. 신재생도 케바케다. 2차전지도 케바케다. 요즘 새로운 투자 패턴들 트럼프 때문인가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우선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이익이 되는 것들은 뭐 온전히 다 가져가려고 그렇죠. 하는 예, 그런 지조도 수준입니다. 바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인의 이익이 된다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송의 실패를 이제 패소하면서 네. 태양광 쪽으로 선택을 본인의 너무 이익에는 미워요, 풍력은 또. 이건 네. 국익보다는 네. 일단 뭐 이해는 가지만은 네.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해서 보고 있고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은 태양광 쪽 그래도 이제 우리가 태양광 쪽을 밀어준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태양광 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더 찾을 수가 있을 것 근데 같고. 본인은 녹색 싹이라면서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 HD 현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4분기 흑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네.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은 뭐 자율 경쟁에 의한 약가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그래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 뭐 4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1조대를 넘어서면서 일단 CDMO에 대한 시장 성장 여력을 우리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실적 시대에 돌입할수록 믿을 것은 실적으로 펀더멘탈로 한번 가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쪽에서의 수혜주, 뭐 피해주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인 이제 본질의 가치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승산이 있는데 일단 앞서서도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번에 이제 현대 건설 기계도 실적은 좀 감소됐지만은 중국의 이런 그 어느 정도의 소비 증시 부양책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와뒀지 않아서 우리가 캐터필러 쪽으로 본다면 그나마 뭐 캐터필러의 매출이 좀 한 80% 있는 진성 TEC 같은 종목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한다면은 또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남북 경협은 어때요? 뭐 어제 또 남북 경협 얘기하고 하니까 우리 유튜브에서는 지금 누가 우리 정부에서 경협의 상대가 되냐, 남북 경협은 허구다 또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을 막 올려주시거든요. 뭐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워낙 뭐 김정은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우호적인 환경을 계속 미국은 가까운데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워낙 테마성 흐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보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고 오히려 본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이 조금은 더 테마성 흐름에서는 좀 롱텀 전략으로서 쓰기에는 좀 나쁘지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는 이제 투자 패턴을 바꿔라. 여기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와도 얘기했고요. 두 분의 개장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몇 대 몇 그리고 고민 하지 마. 몇 대 몇. 시라니요? 이게 뭐 설 연휴에 많이 제 나이 때는 이제 뭐 허참 씨가 많이 얘기했던 뭐 가족 오락관에서 몇 대면 이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설 연휴가 워낙 길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 이것을 주식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몇 대 몇으로 얘기를 한다면 8대 2 정도. 그래서 주식을 꽤 들고 가는데요? 네, 꽤 들고 가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이벤트가 그래도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만 11시 한 40분, 45분 정도에 돼서 BOJ 이제 뭐 금리도 있는데 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모르고 맞았다면 이번엔 알고 맞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0일 새벽에 뉴욕에서 이제 FOMC 결과 발표했는데 저희가 금리 인하로서의 전면 수정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트럼프가 오늘 충격 발언이에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이걸로 도배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슈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세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금리 인하의 수정도 우리가 파월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당장 1월에 싫지만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국영보험사 쪽에서는 지금 신규 보험료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이제 증시 부양책을 어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3월에도 전인대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충격적인 증시 부양책도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국내 시장 1월은 좋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본다면 2월도 좋겠다라는 흐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대표 설 연휴기 때문에 주식 좀 팔을까 하는데 80% 비중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몇 대 몇이고 1월 FOMC 내릴 수도 혹시나 오늘 발언 때문에 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벤트의 결과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박철순 이사의 고민하지 마. 네. 뭐 어디에 대한 고민이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이제 주식을 좀 줄여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저도 약간 동일한 대표님과 네. 동일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잘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져나갈 자금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갔고 버틸 자금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장이라면 펀더멘털만 확실한 기업들이라면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올란 종목만 아니라면 일단은 좀 홀딩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고민하지 마라는 얘기는 뭐였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이 매크로 변수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가가 상승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고 어떤 종목은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 그런 시장인데 네네. 일단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 성장세가 확실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주식 선별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좀 눈을 좀 낮추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실적이 올해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을 공략하자는 의미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엔터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빅4 기업들과 일본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지금 이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계획되어 있는 투어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만한 고연차의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연차 아티스트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뭐 웨이션 V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투어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 매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한 수익 실현이 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서는데 주가는 아직 많이 못 오른 이런 섹터들을 공략해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종목 대응하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민하지 마. K 증시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었고요. 그 중에서도 엔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실제 기업 탐방도 우리 박철순 이사가 다녀왔었는데 뭐 공연이라든가 실적적인 훼손의 측면은 전혀 없더라. 우리가 뭐 네. 경기 부진, 뭐 트럼프 얘기하지만 완전히 좀 사각지대로서 이제 활동이 되고 있어. 뭐 전국도 혼란스럽지만 그런 쪽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 또 확인을 했었고 시황은 조금 더 보죠. 지금 코스닥은 하락이고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 요즘에 뭐 9시 10분 전으로 또 바뀌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 했다가 전면적으로 한번 시황 보도록 할 텐데요. 트리모 11님,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섹터도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유유. 박철순 이사가 또 우리 뷰티잖아요. 네. 뷰티 실은 좀 트럼프한테 태클 맞을까봐 빠졌다가 네. 첫날에 언급 없어서 올랐다가 둘째 날 다시 관세 얘기 나오면서 빠졌다가 오늘도 좋지는 않거든요. 네, 오늘 일단은 VT를 필두로 해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가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연휴를 앞두고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쪽에서 미리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게 조정의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액을 봤을 때 우리나라를 살렸던 섹터였거든요. 그럼요, 작년에요. 네, 작년 이제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 다음으로 수출액이 컸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실적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실제로 여기서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많죠. 네,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의 장점이 뭐냐면 가성비거든요. 네. 같이 올려도 어차피 이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관세를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KBT가 이미 미국 시장의 침투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사용한 사람들은 이 가성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시장 침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올해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면 조정이 나올 때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네. 급락하는 종목들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 놓으신다면 반등 나올 때 평단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 정도의 어떤 전략, 대응적인 전략은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화장품 올해도 좀 역시나 상반기에 충분히 베팅할 만한 섹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거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 화장품을 팔고 있는 브랜드들은 많이 올랐지만 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OEM 기업인데 엄청나게 많이 만듦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브랜드보다 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컴텍코리아 같이 이런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현대바이오랜드와 같이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데 안 오른 밑에 단에 있는 낙수효과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밑에 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뭐 이런 식으로. 실적이 근데 네.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우리 박철순 이사 K-뷰티 관세 폭탄마저도 우리의 가격 경쟁력과 실력으로 네. 한번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우리 고민하지만 뭐 엔터 K-뷰티 같이 갔고요. 바라는 대로님이 오늘 왜 재건주 안 해주시나요? 재건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재건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성 대표 한 번 더 시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재건으로 본다면은 지금 전력 인프라는 폭등인데 이 친구들은 약간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와 엮여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 재건 쪽이 이쪽 라인이잖아요. 뭐 대동이라든가 또 어제 현대건설, 전진건설로봇, SY스텍 우크라 재건주 질문 꽤 많아요. 꽤 개인분들이 비중 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대형주 단에서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그동안에 컸기 때문에 컸죠. 일단 뭐 추세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SY스텍 같은 경우도 예. 일단 뭐 상단에서 계속 이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캐파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대동도 마찬가지고 뭐 TYN 같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트랙터와 관련돼서 엮였던 그래서 자동화 AI와 엮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고점에서 하락폭을 보면은 진폭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고 최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트럼프와 연관돼서 본다면은 이것이 진짜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그렇죠. 계속 드는데 우리한테 줄 거냐 네. 트럼프가. 이미 네. 우리는 벌써 주가가 움직임을 작년 정도 해버렸죠. 긴 기간을 해왔는데도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또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직까지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베팅을 할 수 있는 뭐 더 강력한 재료를 하나가 더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 우리는 지금 추가적인 이제 바이앤홀더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화를 차익 실현. 시켜서 현금을 비중을 여기서부터도 늘리는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아까도 제가 대형주 쪽 대형주 단을 말씀드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관이 됐었어도 주가 흐름이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또 호재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중국의 정식 부양책과도 연결 부동산 경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대형주 단에서 오히려 더 저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중소형주 단에서는 일단 모멘텀에 대한 우리가 아까 제가 본질 같이 얘기했지만 네. 실적 시즌 돌입할수록 우리가 예상보다 실적이 깨지면 오히려 주가가 한 단계 뭐 강하게 부러질 수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흐름에. 우리 김성우 대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웬만한 중형단은 정말 상단 박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올라는 갔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좀 답답한데 조금은 안타깝지만 이거 깨려면 추가적인 뭐 하나 더 우크라이나 재건은. 네. 근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이 한국 기업들에게 이걸 줄까 떡검으로 그 고민이 좀 있어서 약간 차익 실현 쪽이고 차라리 그냥 범 재건으로 전력 인프라로 왔었으면 어땠을까? 오늘도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8%, LS 네트워크스 13%, LS 에코에너지,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전선. 지금 유독 빨간불이 가장 새빨간 게 이쪽이거든요. 전선, 전력, 인프라. 차라리 오히려 이 재건의 마인드를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다. 2차 전지의 질문도 좀 나왔어요. 우리 두루미님인가요? 아까? 2차 전지는 언급이 잘 안 됩니다. 유유 슬프다요 해 주셨는데 앞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분명히 트럼프가 녹색 사기라고 했고 뭐 이제 돈 낭비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확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2차 전지가 뭐 자기를 픽해주면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이기에 2차 전지.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사실 의무화 폐지라는 것도 네. 한 단계 충격파를 조금 줬고 네.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것들이 이제 보조금 관련된 이슈 또 하나 이제 남았고 IRM 못 바꾸겠죠. 네네 IRM 그걸 못 폐지는. 바꾸겠지만은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 또 흔들릴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서 핑퐁 장세가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닥 따지기가 좀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경우도 의무화 20%. 그래서 미국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또 의무화 폐지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의무화가 관련돼서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기차 물량도 일정 부분 예상보다 좀 소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본다면은 2차 전지와 관련된 흐름은 지금은 중립으로 보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지만 그래도 비관은 아니네요. 네, 비관은 아니고 네.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빛을 본다면은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일단 판매 대수도 계속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은 미국하고 유럽은 냈지만 이게 이 역성장이라는 게 증감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저는 올해 안에 이제 상반기 쪽으로 바닥을 한번 잡아서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실적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악재였던 IRA 관련된 흐름이 이제 시장에서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다. 주가 반등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근데 지금 흐름에서는 수급이 사실 금리가 일단 일정 부분 안정화되면서 바이오 쪽으로 오늘 보니까 수급이 네, 조금 갔어요.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소외된 흐름에서는 나중에 흐름에서 본다면 바이오 쪽을 한번 올려놓고 그다음에 키 맞추기로 다시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약간 빨간불 들어오는 거 몇 개 보였었다가 지금 안 보이고요. 김성훈 대표는 IRA 폐지 한번 누가 언급되고 이게 무산되고 이 마지막 끝판왕이잖아요. IRA만 좀 지키는 게 거의 바닥 라인의 마지막 재료다라는 요 모멘텀도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철순 이사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제 세론이었어요. 안타까워요. 그 좋은 실적에도. 근데 오늘 일단 다시 1.5%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라인도 지금 빨간불 속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하이닉스를 위시한 반도체 소부장 전략이요?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는 시장 대비 좀 양호한 흐름들 보이면서 개장을 했는데요. 좋아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뭐 어제 빠졌던 거는 뭐 장기적인 흔들림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 특히나 이제 HBM 관련된 밸류체인은 워낙 또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걸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뭐 계속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AI 인프라 투자를 할 예정이고 AI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 우리 오르고 있는 전력도 다 낙수 효과를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HBM 수요는 올해도 역시나 급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가장 큰 비중으로 독과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관련된 밸류체인은 올해 실적, 작년 실적도 이미 좋겠지만 올해 실적도 당연히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실적 대비했을 때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저평가된 종목들도 상당히 아직도 많은 게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된다는 판단이고 일단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PSK 홀딩스 이렇게 SK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장주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실적 대비 워낙 저평가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뭐 코미코라든지 니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거의 뭐 독점이 기업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만 조금 더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 확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올해 중장기로 베팅하실 분들은 이런 코미코라든지 미코 같은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고 단기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은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일단 실적이 급증할 만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속속 빨간불에서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뭐 앞서도 의견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수페타시스 제2호 인수 철회하면서 유증 자체도 무산되고 지금 오늘 상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의 제2호 인수 철회, 유증 보류 뭐 이런 내용들 저희가 조금 뒤에 이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종목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요.